네, 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드디어 6월 18일 2022년 지방직 시험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직과 더불어서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오늘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보신 지방직 공무원 수험생분들 먼저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2022년에 들어와가지고 공무원 한국사가 솔직히 한능검보다 대체적으로 좀 쉬워지는 경향이 계속 보이긴 하거든요. 최근에 시행된 계리직을 제외하고는 이제 공무원 한국사는 이제 공부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좀 쉽게 간다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번 지방직도 그런 추세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드리면, 이번 지방직의 난이도 평가 역시 무난했습니다. 근데 무난하다고 평가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2022년에 시행된 시험을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난이도가 뭐 최근에 시행된 뭐 서울시 아니면 국가직, 소방직에 비하면 조금은, 아주 조금,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일단은 이번 기출의 특징이 좀 어떤 게 있냐면, 솔직히 말하면 일단 키워드의 난이도 되게 무난했어요. 솔직히 그렇게 싹 어렵다고 할 만한 키워드 별로 없었고요. 익숙한 사료를 가져온 문제가 대체로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이 사료가 어색하다 그럴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한능검에서 출제된 사료도 많이 나왔었는데, 다만 이번 회차에서 조금 문제를 만약에 헷갈렸다면, 여러분들이 대체로 이번 기출에서 좀 시험 문제 많이 틀렸다면은 인물형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어려웠었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최근 한능검의 고난도 인물 유형보다는 쉽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일단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제가 보기에 이번 지방직에서는 인물형 유형으로서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틀렸다면은 그 강조를 다룬 문제라, 특히 안중근 문제를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나마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문제가 안중근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들까지 잘 맞히신 분들이 아마 이번 회차에 좀 고득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 안정적인 커트라인에 들려면은 95점 이상은 받았어야 돼요. 일단 난이도 무난해가지고 합격권에 들려면은 95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권에 들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내가 조금 다른 직렬의 경우 뭐 기술직이라던가 이런 직렬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까지 받을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전체적인 거 고려했을 때 못해도 90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90점이 진짜 마지노선이고, 95점 정도 받았으면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은 일단은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살짝 헷갈리면 헷갈릴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선지가 너무 쉬워가지고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읽어보면은 소정방이 부총관 김임둔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했다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여기 첫 줄만 읽었으면은 이 기벌포 전투가 676년이니까 이게 문제에 제시된 인물에 무슨 관계가 있지 할 수 있지만, 더 읽어보면은 그가 군사들 앞에 나가서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서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 거니까 일단 당나라 군사랑 먼저 싸운다. 그래서 키워드 이런 식으로 집중했으면은 이거 기벌포 전투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왜 여기 정답이지 할 수 있지만, 자, 더 읽어보면은 당나라 군사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정방이라는 인물은 당나라의 장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당나라랑 여기 있는 이 인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나당 연합군이 당시에 백제를 공격하려는 그런 과정을 다룬 건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 이 당나라 그 장군인 이 소동방이 꼰대질을 하니까 여기 있는 문제 제시된 인물이 빡쳐가지고, 야 이씨 당나라 이것들아, 지금 우리 실력 무시하면서 일단 니네랑 일단 맞짱 뜨고서 일단 백제 쳐야겠다니까, 당시에 이 소동방이 미안 죄송하면서 사과했던 게 당시의 사료의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당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한 거니까, 당시 이 백제를 공격하는데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이 신라의 인물은 바로 김유신이란
걸 추론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일단 당나라 나왔고 백제를 공격할 때 활동한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냐 그걸 추론하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게 헷갈렸더라도 선지 분석 갖다 충분히 풀 수 있었어요. 1번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을지문덕이죠. 뭐 당나라를 막았다면은 뭐 양만춘이 되겠다만 관계없고요. 2번 김춘추의 신라 왕이 계승을 지원했다. 자, 김유신과 김춘추는 한마디로 김유신의 경우에는 일종의 군사적인 걸 담당했다면 이 김춘추 다른 말로 무열왕의 경우에는 외교적인 걸 많이 활동했어요. 그래서 이 군사랑 외교가 합쳐져 가지고 당시에 신라의 삼국 통일에 그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대표적인 두 인물로서 이 두 인물은 짝꿍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청해제 설치하고 해상무역 전개 장보고죠. 선지가 솔직히 안 어려웠어요. 4번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했다. 일단 왕을 기준한다면 진흥왕이 되고요. 만약에 신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사부가 돼요. 해품선이 이사부는 그 지중왕 시기에 우상국 정부가 인물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이사부는 진흥왕 시기에 대가야 정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최근에 한능검 사료에서도 분명하게 나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김유신인 걸 헷갈렸더라도 시기상으로 2번 외에는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선지소거였다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의 국왕에 대한 설명. 자, 읽어보면은 지금 바로 나오는데 자 우상국 사람이 그 우매하고 사납다. 그래서 지금 이사부 나왔죠. 그래서 이사부가 우상국 다른 말로 이 울릉도를 지금 정벌했던 그게 나온 건데 그래서 당시 이사부가 그 약간 그 나무 같은 걸로 만든 그런 호랑이? 사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 우상국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빨리 니 항복 안 해? 이렇게 했던 거가 말하는 건데 아무튼 이사부가 우상국 그러니까 울릉도를 정벌했던 시기의 신라 국왕은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 지증왕입니다. 그래서 지증왕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되는데 1번 독소상품과를 실시했다. 원성왕이죠. 관리제도를 빡세게 운영해가지고 원성을 받은 왕. 2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다. 그래서 이 지증왕 시기에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호칭을 사용했다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신문왕입니다. 뉴스페이퍼씨. 안 맞고요. 4번 장문유를 보내 당의 등수 공격했다. 자, 이거는 신라가 아니라 발해 무왕입니다. 발해 무왕 시기에는 당나라랑 관계가 안 좋았었죠. 정답 2번입니다. 뭐 여기까지 무난하네요.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문제에서는 일단 여기는 이 신당서 기록도 제 기억에 그 한능검 고급 한 30회 때 후반쯤에 일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뭐 태백산 토끼라던가 뭐 남해 다시마 이런 거 갖다가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능검을 좀 공부하시고서 공시를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솔빈부의 말이라는 키워드를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솔직히 솔빈부의 말 갖다가 이걸 찍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 외에도 다른 키워드로는 남쪽으로는 신라랑 서로 접하고 동북으로는 흑수말과 이른다는데 당시에 한반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북쪽 그리고 남쪽에 이게 신라를 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북쪽에 있는 국가는 당연히 종합적으로 추론하면은 발해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남쪽이 신라 있으면은 북쪽에는 발해 있는 거 남북국 시대 이거는 조금만 유추했으면 바로 알 수 있고 특산물 조금만 외우신 분들도 이거 갖다가 뭐 무난하게 문제는 풀이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중앙에 육자평의 관제를 마련한 거 백제입니다. 뭐 내신자평 뭐 조정자평 이런 것들 아무튼 아니고요. 2번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갖춘 거 통일신라입니다. 당시 옥기색을 기준으로서 그 중앙군과 지방군 구별하고 막 이랬었는데 중앙군이 옥기색을 갖다 구별했었죠. 그래서 신문왕식에 정비했었고 만약 발해를 냈다면 구서당 10정이 아니라 10위를 했어야 돼. 10위. 그래서 발해는 10위입니다. 10위. 자, 3번 지방 5경 15부 62주를 편성했다. 자, 선왕 시기에 지방 행정제도를 정비한 거죠. 정답 3번이고요. 4번 제가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센 이미지, 뭔가 먼저 나선 이미지 강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밑줄 친 왕의 업적 옳은 거. 이거 제 기억에 한능검 58에 나왔던 사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데 자, 이 왕식에 정초와 변형분들 시켜가지고 당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서를 편찬한 거 세종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한 이유가 여기서 솔직히 설명을 키워드만 찾으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깊게 설명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계에는 뭐 칠정산 아니면 상강행시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 서적들을 좀 만든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과학기구 같은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든 게 세종시기인데, 자 먼저 1번 공법을 제정했다. 맞죠? 이 왕시계 시행한 조세 수치들로서 대표적으로 당시 뭐 전제 상정소를 만들어가지고 전분 육등법이랑 그 이외에도 뭐 연분 구등법 이거를 시행한 게 이 왕시계 업적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성계입니다. 틀렸고요. 3번 경국대전 완성했다. 성종시기에 만든 조선시대 공식적인 첫 법전이죠. 틀렸고요. 4번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정치 실시. 자, 조광조가 언급되는 왕은 중종밖에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뭐 여기 첫 페이지는 솔직히 크게 설명할 문제가 없어요. 5번 밑줄친 이들에 해당되는 것. 자, 일단 이 문제는, 자 일단은 여기 보면은 지금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했다는데, 일단은 과거 응시가 제한 받았다 치면은 뭐 노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리는 과거를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그거 갖다 봤을 때도 일단 뭐 노비 아니면 한 서울 정도 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그나마 키워드 본다면 일단 경국대조 편찬한 뒤로 금고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 금고법을 기반해 가지고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벼슬길을 막았다. 그래서 이 부모님에 따라가지고 조금 그런 과거 응시를 제한받고 금고법이랑 관련된 거, 그래가지고 뭔가 신분이 낮은 건 아닌데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아가지고 뭐 조선 후기 때 뭐 통청운동, 소청운동 이런 것들을 했던 신분은 당시에 서얼입니다. 그래서 서얼의 경우에는 이 성종시의 금고법 이후로 과거 응시를 제한받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후기에 그 통청운동 통해 가지고 정조 시기에 규장과 검서관으로 기용됐다. 그 대표 인물이 뭐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좀 파악했다면 맥락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이 과거 제한 받았던 모서 일단 서울과 관련된 걸 낸 건가 싶은 키워드를 이 근거법이랑 어머니가 첩이란 이유를 통해 가지고 뭔가 특정 신분에 따라서 과거 응시 제한 받았다.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6번도 솔직히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일단 읽어보면은 위에 거는 뭐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해서 왕들이 이를 쫓았다는데, 솔직히 이 사료 갖다가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 이미지 있어요. 이 문제 제시된 왕이 뭔가 신하들을 많이 갈아엎었다. 조금 그런 거 봤다면 얘 좀 그 강력한 왕인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거 몰라도 밑에 있는 쌍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했다. 자, 과거제 실시한 왕 광종입니다. 사실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서 광종 이거 했다는 거는 최근 일주일 전에 시행된 한능검에서 나왔던 사료라서 그 지난주에 시행된 한능검 기초 봤다면 이 문제는 솔직히 5초 안에 풀었어야 돼요. 자, 1번 노비항공법을 제정하였다. 맞죠? 당시에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킨 그런 정책이 노비항공법이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전민변정 도감 설치했다. 공민왕입니다. 아이고. 당시 권문세족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거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세운 기구죠. 신돈의 건의를 받아서. 이것도 지난 한능검 때 나왔던 키워드예요. 자, 3번 토지주로서 전시과를 시행했다. 최초로 시행한 걸 기준으로 삼다면은 경종이죠. 그래서 그 뒤에 뭐 목종, 문종시 걸쳐가지고 제도를 계속 개혁했었죠. 자, 4번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 파괴했다. 성종입니다. 조선 말고 고려시대 성종. 그래서 고려시대 성종 때는 뭔가 지방행정제도랑 관련된 거, 뭐 12목, 경합박사 및 의학박사 파견, 아니면 향리제 실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7번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된 거야.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했어야 될 키워드는, 자 일단 마산, 서울 각 기타 각지의 데모. 자, 일단은 이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기 전에 마산에서도 3.8거란 게 있었고, 그 이외에도 여기서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남용했다는데, 이게 왜냐면 여기 문제 제시된 키워드인 이 4.19 혁명이 발생했을 당시에, 이때 당시 그 학생들이라던가 뭐 여기 데모 하는 사람들이 경무대,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를 왔었는데 당시 그 군인들
아니 경찰들이 경찰이 할게요. 경찰들이 당시 이 시위대에게 뭔가 팡팡 이런 식으로 총 같은 거 쐈거든요. 총탄 같은 걸.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더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커지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이 대학 교수단 시위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민주화운동, 뭐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서 대학 교수단 시위가 나오는 키워드는 여기 있는 이 4.19 혁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초에서도 대학 교수단 시위가 나오면은 4.19 혁명을 낸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이 4.25를 보고자마자 4월과 관련된 이 4.19 혁명을 찍었다면은 이 문제는 좀 무난하게 풀렸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다 플러스로 뭐 마산이라던가 아니면 대구 2.28 운동 이런 것처럼 뭔가 타 지역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부산 마산 말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래도 여기서 지금 부마항쟁을 안 내가지고 부마항쟁 찍으신 분들 없겠다만 마산, 대구 이런 거 나오면 또 4.19 혁명과 관련된 그런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선행적인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거 8번 해설하겠습니다. 밑쪽은 이 시기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솔직히 각 시기의 문화유산만 제대로 알았다면 풀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하남 하사창동의 철도 석가열의 좌상과 그리고 덩치가 큰 석불로서 논산관 족사 석도 미륵보살 이상,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의 포인트를 알면 되는데, 여기에 문제 나온 시기가 고려 전기거든요. 이 고려 전기 시기의 그런 불상대 특징이 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게 물론 굳이 따지면은 통일신라 하대부터 나오긴 했지만 일단 철로 만든 불상도 어느 정도 있었고, 일단은 불상들의 크기가 대체로 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뭔가 자연 지형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불상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로 불상들이 큰 크기가 많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보고서 이거 그냥 고려 전기의 사례인데 그것만 알았다면 이 문제가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1번 성골 출신의 국왕이 제이였다. 자, 이거는 신라죠. 신라에서도 굳이 따지면은 진덕여왕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이후에는 어쨌든 뭐 김춘추인데 시기 관련 아예 없습니다. 2번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했다. 존재했죠. 왜냐하면 이 후삼국어 통일한 고려도 결과적으로는 이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 뭐 기인제도 실시하고 뭐 사신관제도 실시하고, 일단 이 문벌귀족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호족 세력에게 나름대로 권력을 주면서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얘네들을 다시 한번 그 관리를 편의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호족 존재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권력 장악, 세도 가문 시기죠. 뭐 굳이 따지면은 조선시대 후기라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관련 없고요. 4번 성리학에 투철한 사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자, 사림 세력이 최소한 등장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사림 세력이 언급이 되려면은 최소한 조선 성종 시기는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한 거를 얘기하려면은 한 선조 시기쯤을 이르야 본격적으로 전국을 주도했기 때문에 역시 조선시대라서 시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역사서에 대해 설명 옳은 것. 이게 이번 회차의 경우에 사료 문제를 되게 많이 냈는데 그나마 사료를 활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문제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기억.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었다. 자, 일단은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뭔가 설화 같은 거 안 좋아해가지고 단군, 고조선 설화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되려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련의 삼국유사가 된다면 맞겠죠. 틀렸고요. 니은 이규보 동명한편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다. 이거 최근에 기출 58회쯤에 나왔더군요. 한능검에서 나왔던 건데, 자, 이규보는 고구려 뽕에 빠져가지고 동명성왕을 되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계승의식 강조하기 위한 서사시를 썼군요. 그래서 맞고요. 디귿 안정복의 동사관목은 기사본말체로 역사 서술했다. 자, 여기 말 그대로 안정복 동사관목은 강목체거든요. 근데 이 강목체라는 것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일단 강이라는 거는 큰 글씨로 일종의 그런 핵심을 요약하는 특징이 있고, 목이라는 거는 반대로 조금 작은 글씨로서 그런 내용적인 건 좀 세부적인 거?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강이 조금 더 핵심이고, 목이라는 건 굳이 따지면 주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이건 강목체다 보니까 틀렸고요. 리을 유두공의 발해구에는 남국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맞죠?
남북국의 용어 최초로 사용한 거 최근 59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밑줄 친 나가 국왕을 제의하던 시기.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자 일단 첫째는 탕평책. 자 탕평책이란 키워드만 보면은 영조도 될 수 있고 정조도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추가적인 키워드로 균역법. 당시에 군포의 폐단을 기억하기 위해 가지고 그 군포를 두피에서 한 푼만 납부하는 거, 그리고 청계천을 준설해 가지고 당시에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왕씨의 준천사를 이렇게 지어 가지고 이 청계천에 대한 그런 조금 일종의 그런 공사 같은 거 담당한 거 영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키워드를 되게 세 개나 좋아가지고 이 문제도 솔직히 공부했다면 틀렸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쉬웠어요. 1번 장용영이 창설되었다. 정도죠. 틀렸고요. 2번 나선정보에 단행되었다. 효종입니다. 이것도 최근 한능공 59에 나왔어요. 자 3번 홍경래의 난이 발생했다. 자 이건 1811년에 순조시기의 사례죠. 안 맞고요. 4번 동국문헌 비고 편찬되었다. 이거는 이 영조시기에 만든 일종의 그런 백과사전식 서적 같은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키워드가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설명 더 안 드릴게요. 자 11번 가시기도 사실로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연도형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단은 이 을미사변의 경우에는 1896년에 당시에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에 의해 가지고 경복궁 건천궁에서 시해된 사건을 말한 거고, 자 여기는 러일 전쟁 같은 경우에는 1904년 2월부터 1905년 한 9월쯤까지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맞짱 떴던 건데, 사실 이건 연도만 알았다면 이 문제 바로 풀었어야 돼요. 1번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이게 독립문이 건립된 거를 완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1897년이다 보니까 이 을미사변 직후에 독립협회가 좀 활동했었고, 그러니까 을미사변 겹치쯤에 독립협회가 활동했었고, 독립협회가 이런 청나라에 대한 그 사대 관계를 좀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대표적인 게 독립문 건립이다 보니까 시기상으로도 여기가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자 통감부가 설치된 거는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인데, 이 을사늑약을 체결한 시기가 1905년 11월이라서 이 시기보단 조금 직후기 때문에 안 맞고요. 3번 동양척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08년입니다. 조금 더 뒤라서 안 맞고요. 자 4번 임진왜란때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되었다. 연도를 굳이 따지면은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인 1863년부터 1873년인데 제가 솔직히 정확한 연도 까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기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시기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아예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밑줄 친 왕의 제의가 있었다. 자 이 문제는 만약에 문제를 이거 똑바로 안 읽었다면 이거 이상하게 답 찍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3번 찍으신 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국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 칭했고, 이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에 이인임의 추대로 왕에 올랐다는데 그냥 공민왕 보고서 3번 찍는 바보는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실제 이 왕씨에게는 이인임이라는 검문 세족의 대표로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성계랑 최영 등에 의해 가지고 견제 당하는데, 아무튼간에 공민왕 직후에 즉위한 왕 우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이종무가 외구의 소굴이 대마도 정벌한 거 조선 세종시기죠? 안 맞고요. 근데 우왕 시기에도 왜구를 정벌한 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황산대첩, 홍산대첩, 진포대첩, 그리고 관음포대첩 네 가지가 있겠죠? 아무튼 2번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무왕제 계속해왔다. 자 왕을 기준한다면 원종 시기인데 13세기 후반이었는데 얘는 14세기 후반이라서 시기가 아예 안 맞아요. 거의 100년 이상 차이 나요. 틀렸고 3번 쌍성총괄 공격해 천령 이북 지역을 수복했다. 그래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 없을 거라 믿겠습니다. 틀렸고요. 4번 요동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해고났다. 1388년에 사불간으로 내세우면서 당시에 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는 건 아니다. 뭐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막 무기가 말 안 듣는다. 뭐 전염병 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 회군하면서 당시에 최영과 맞짱 떠가지고 권력 장악했었던 게 이성계죠. 그래가지고 우왕과 관련된 키워드 맞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이게 이번 기출은 최근 57, 58, 59 한능공과 겹치는 내용이 진짜 많긴 합니다. 자 13번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해 설명. 이 문제 솔직히 파악을 못하신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대놓고 조선물산 조선물산이란 거 언급될 만한 거는 물산 장려운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해설 대충 한 것 같지만 이 물산 보자마자 물산 장려 운동인 거 추론하는 거를 어려워하신 분들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넘길게요. 1번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자, 물산 장려 운동은 가뭄과 홍수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따지면은 일제 견제하던가 사회주의 계열 비판받았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자, 1번 조선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 전개된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 회사령이 이때 폐지됐고 그 당시 조선 관세령도 폐지되면서 오히려 일본의 기업이 국내로 진출되는 걸로서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발발했기 때문에 관련이 아예 없고요. 3번 일부 사회주의자는 자본가 계급을 위한 운동이라 비판했다. 이 운동이 실패하게 된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상인들이 자기 그냥 배 불리 먹으려고 이런 운동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이게 당시 민중들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받은 거여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이? 우리나라 물건 파는 건데 일본인이 이걸 왜 해요? 이건 여기 주어가 틀렸어요. 일본인이라고 나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 우리가 파는 건데 일본인이 우리나라 물건 왜 팔아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눈치채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당시에 박정희식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립하고 이제 본격적인 그런 통일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헌법기구로서 이 문제 제시된 헌법인 유신헌법을 선포한 뒤에 만든 일종의 그런 기구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유신헌법을 계기로 만든 그런 헌법 기구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당시 박정희 정부 때 실질적인 그런 독재 권력을 장악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유신헌법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됩니다. 근데 유신헌법은 한능검 외에도 예전에 공시에서도 정말 이거랑 관련된 사료라든지 문제 키워드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신헌법 핵심 조항 정도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1번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맞아요. 국회 해산권 줬어요. 초헌법적인 권한이죠. 자, 2번 대통령이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자, 일단은 중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기에 제한 안 둬가지고 영구 집권의 가능성이 이끌어졌고요. 임기 7년 아니고 6년입니다. 그래서 이 임기랑 관련된 걸 얘기하면 처음에 재헌법 만드시기에는 4년이고요. 이 유신헌법 만들면서 이때 임기가 6년이고 그리고 8차 개헌 시기 때 7년 썼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는 9차 개헌의 경우에는 5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 시기에 몇 년 썼는지 이거 암기 중요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법원장까지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는 좀 권한을 줬었고 근데 사실상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대통령 추천할 수 있어가지고 엔간해서 솔직히 자신들이 뽑을만 자신들의 권력에 알맞을 만한 대법원장을 뽑았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권력이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 뽑았으니까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겠죠. 4번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신헌법의 핵심 키워드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 내용 정확히 아냐 모르냐 그게 갈렸을 것 같네요. 근데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5번 다음 사건의 시기순을 바르게 나열. 솔직히 말할게요. 이 문제는 솔직히 일단은 삼국시대에서도 좀 중요한 키워드만 다루기도 했고 연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연도 왜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신라의 한강유형 확보. 일단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신라가 한강 상류 지역 차지한 다음에 백제 한강 하류 지역까지 차지하고 신주를 설치한 기준으로 보면은 553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시기상에서 한 중간쯤 이상이고 이거를 계기로 당시에 백제의 상황이 빡쳐가지고 백제가 아니라 신라의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당시 구천을 습격한 거 이거 최근에 한능국 59에 나왔었는데 554년이어서 일단 가보다 나가 조금 더 직후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이 안 되는 이선지들은 다 나가야 되고요. 그럼 1번이나 4번인데 자, 백제 웅진 천도는 백제 문조왕 시기인 475년이었으니까 시기상으로 당연히
가보다 다가 더 먼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고구려의 평양천도 같은 경우에는 장수왕 시기에 시행됐기 때문에 427년입니다. 그래서 427, 475, 553, 554인 라다가나가 정답입니다. 이 문제도 솔직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16번 가 임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번 기출에서 그나마 조금 어렵다면 어렵다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문제 헷갈렸다면 제가 보기에 4번을 찍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읽어보면은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 나가 지내친 얘는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뒀다 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맥락적 확인해봐도 일단 이 인물은 뭔가 군사적으로 뭔가 활동했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얘가 결국 거란군의 포로가 돼가지고 내 신하가 되겠다니까, 내가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냐 하면서 결과적으로 거란군이 마침내 그를 처형했다는데,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제시된 인물이 제가 봐도 일단은 거란과 관련된 뭔가 거란을 방어한 인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란을 방어한 인물을 굳이 얘기한다면 뭐 서희, 양규, 아니면 뭐 강조, 강강찬 이런 인물들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물은 처형됐어요. 일단은 서희 처형된 적 없습니다. 양규는 처형됐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그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로 보는 게 맞고, 강강찬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양규 아니면 강조 찍었을 것 같은데, 양규 아닌가 싶어서, 근데 양규로 보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서희는 아니니까 그냥 뭐 맞겠지 싶어서 찍으신 분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양규랑 강조란 인물이 거란의 2차 침입을 방어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2차 침입 관련 대표 인물 양규를 다루긴 하지만, 강조도 일단 어쨌든 간에 활동을 한 인물이니까 같이 주목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강조 다룬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희는 말빨로 이긴 사람이지 군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승리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것다가 소거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전체 맥락을 보고서 외교술로 이긴 건지 아니 군사로 이긴 건지 그것만 추론했더라도 솔직히 답이 하나로 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맥락을 잘 읽는 게 중요했어요. 아무튼 1번 묘청에 나는 진압했다. 김부식입니다. 관련 아였고요. 2번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했다. 여진과 관련된 인물로서 얘는 윤관이죠. 관련 없고요. 3번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했다. 1009년에 반란이 일으켰어요. 강조가. 그래가지고 이 현종 옹립하면서 당시에 이 강조 나쁜 놈이네,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당시 거란이 2차 침입을 한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당시 강조도 이 거란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결국 처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기상으로도 내용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건 강조 3번밖에 없고요. 4번 거란과 협상하여 강동 육주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했다. 서희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사료 알아가지고 강조다 푸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선지 해석은 다 됐어야 돼요. 이게 선지 해석이 안 됐으면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솔직히 하는 거면서 이 정도 선지는 다 나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를 넣어가지고 대입을 해보는데, 서희가 이런 걸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얘는 외교술이지 군사력 일으킨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내어놓고서, 그래도 얘는 전변 일으킬 정도 군사활동했으니까 일단 얘네는 완전 연결 안 되고, 근데 강조가 거란군을 막거나 헷갈릴 수 있지만 서희보다는 그래도 군사를 써본 얘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지, 이렇게 찍었다면은 말이 됩니다. 애초에 일단 서희가 그 거란군에 의해서 처형된 적이 다 없어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속어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 문제 풀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7번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 이 문제는 더 읽을 것도 없고, 여기는 이 성악지묘 당시에 제왕학에 대해서 다룬 인물 그래서 성악 10도는 이황, 성악지묘는 이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적 외웠다면 풀었어야죠. 그래서 사실 이이라던가 이황도 되게 다룰 수 있는 어려운 키워드가 많은데 성악지묘 했으면 이건 되게 문제를 쉽게 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거 문제가 너무 키워드가 좀 무난하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네요. 아무튼 1번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예안향약은 이가 아니라 이황입니다. 이가 나오려면 예안향약이 아니라 해주향약이 나오죠. 해주. 자, 2번 동호문답을 저술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동호문답이란 건 일종의 그 질의응답 방식으로서 왕의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내용을 다룬 서적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정답 2번이고요. 3번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주세붕입니다. 관련 없고요. 관련 없고요. 4번 왕자난 때 죽임을 당한 인물은 대표적으로 정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관련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제가 보기 이번에서 만점을 못 받았다면 그나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일단 여기 있는 글 자체가 뭐냐면, 안중근이 당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다음에 당시에 안중근이 재판을 받으면서 당시 재판했을 때 지가 말한 거거든요. 근데 자,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므로 만국 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거 생각한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재판문의 사료를 제대로 읽고서 아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갖다가 바로 안중근이구나 이렇게 푸신 분들은 솔직히 없다고 느껴지는데, 자, 제가 강조했지만 문제 사료가 해석이 안 되면은, 자, 어차피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거라면 지금 선지의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 2개는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개가 겹치는 걸 찍으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순국했다. 이 인물이 일본 순국했었나?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뺄게요. 니은 한인애국단 소속이었다. 대표적으로 뭐 김구, 이봉창, 윤봉길이 있겠죠. 일단 뭐 보겠습니다. 자, 디귿 동양평화로운 집회였다. 안중근이죠. 아마 그래서 이 문제를 봤다면 기억니은까지 뭔가 아리까리한데 디귿보자마자 이거 안중근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재판받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일단 포인트 잡았어야 돼. 그래서 일단 이건 맞는 선지거든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데, 저 같으면 여기서 조금 더 주목했을 게 한국의 의병이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 여기는 이 리을 선지를 제대로 알고 푸신 분들 솔직히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연해주에서 의병 투쟁을 전개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연해주에서 있었던 단체 중에 동의회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연해주에서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이 안중근에게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그 의거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장소도 빌려주고 돈도 주고 무기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기 전에 이 최재형이라는 인물을 만나가지고 연해주에서 나를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과정을 이해했다면 정답 선지는 4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안중근이라고 가정하고 풀었다면은 이 인물은 일본이 아니라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는데, 이 리순 감옥은 중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인물씩 다 짚어가지고 이 인물과 여기 키워드 연결되다 했을 때 디귿이라 가정했을 때 기억 선지는 리순 감옥이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자르고, 이 인물 한인애국단 출신도 아니니까 자르고, 이런 식으로 풀었어야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료를 보고 제대로 아신 분들이 좀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안중근이라 가정했을 때 그나마 연결되는 게 지식을 풀던지 아니면 얘를 가정하고 아예 딴 선지들이 매칭이 안 되니까 자르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속어법 푸신 분들이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능건 기출에 비하면 솔직히 인물 문제가 솔직히 속어법이 어렵진 않았었는데 조금은 눈치밥이 필요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조항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 자, 여기 한일 합병에 협력한 자, 그리고 주권 침해한 조약 또는 문서 조인한 자, 징역에 처한다, 재산 몰수한다. 자, 한마디로 친일파에 대한 내용을 다룬 거니까 이거의 내용은 기출에서 되게 자주 나온 사료인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친일파와 관련된 처벌법 다루면 싹 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입니다. 자, 1번 이 법률은 재헌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맞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 귀속재산 처리법, 농지개혁 등은 대표적인 재헌국회에서 시행된 법입니다. 2번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1948년에 맺었고 이 농지개혁은 1949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기가 1년 차이 나기 때문에 살짝 치사한 문제라고 느낄 수 있지만 솔직히 틀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공시 수준이라면요. 정답 2번이고요. 3번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 구성. 맞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니까 반민특위 나오고요. 4번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이 지닌 고위경찰 간부가 체포되었다. 자, 친일파 처벌이고 당연히 이것도 맞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렸더라도 솔직히 선지 속어 이거 너무 쉽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솔직히 어렵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0번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솔직히 이 사료도 공시를 준비했다면 모를 만한 사료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유명한 사료예요. 최근에 서울시였나 간호직에서 이 사료 본 것 같은데
자, 여기 강도 일본 쫓아내고, 강도 일본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서만 가능하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 쫓아낼 방법 없다. 자, 혁명 이렇게 강조한 거, 외교론, 준비론에 그게 안 되니까 혁명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쟁취할 필요가 있다. 조선 혁명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건 워낙 유명한 사료라 보다가 눈치를 못 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 사료 정도, 정말 이거 중요한 사료입니다. 최근에 공시에서 되게 빈출사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지금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라니까, 일단 이 조선혁명 선언을 지은 인물은 신채호고요. 자, 이 신채호가 지은 조선혁명 선언은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과 관련된 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열단이랑 이 의열단 활동 지침을 만든 신채호 조선혁명 선언을 연결 짓는 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김원봉이랑 신채호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는 조선 의원들 결성했고, 김원봉 이건 맞는데 니은 국혼을 강조한 거는 신채호가 아니라 박은식이기 때문에 얘가 틀렸고요. 2번, 신흥무관학교 세웠고, 자, 신흥무관학교랑 관련된 인물은 대표적으로 이회영, 이동영, 이상용 등이 있습니다. 김원봉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니은 현평사를 창립했다. 일단 조선 현평운동이랑 일단 이 신치호님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틀렸고요. 3번, 조선건국동맹 조직. 자, 조선건국동맹은 연영입니다. 관련 없고요. 자, 나는 신민사학의 한국사 정체성을 반박한 거, 이거 백남훈입니다. 그래서 역시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 잘리고 생각하면은 일단 4번, 가는 항포군관학교에서 훈련 받았다. 맞아요. 김원봉은 항포군관학교 그리고 조선혁명 간부학교에서 간부 양성을 하는 걸로서 좀 활동했었고, 이건 맞는 내용이고. 니은 나는 민족주의의 역사 소설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신채호가 민족주의 사학자여서 대표 인물로서 뭐 대표적인 그 저술로서 조선 상고사라던가 아니면 독사실론 등을 저술했다는 내용 알았다면은 이 문제는 맞는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번 기출도 16번이랑 18번 외에는 솔직히 크게 해설할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 해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한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 지방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